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52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화면을 먼저 볼까요? 처분 기준 강경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가번에 보면은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 이게 수정이 안 되어 있네요. 0.1%예요. 0.1%, 1, 2가 아니고 0.1%입니다. 그리고 5년 3회, 5년,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벌점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5년, 5년 3회, 5년 3회, 5년.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이거 수정하세요. 0.1%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72번 문제를 보면은 가번에 보면은 기억은 2년 이상이 아니고 3년 이상이고 니은은 0.1%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고 그리고 디귿은 맞아요. 니을은 3년이 아니고 5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했으니까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보면은 화면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부상자 한 명마다 벌점은 2점이고 그 다음 경상은 5점이고 중상은 15점이고 사망은 90점이에요. 사망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 72시간이고 만약에 교통사고 처리 규칙상 하면 30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상은 5일 미만, 경상은 5일 이상, 3주 미만, 그리고 중상은 3주 이상이 되겠다.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4번에 기역, 미연, 디귿, 리을, 미연, 비역 숫자 다 아시겠죠? 그죠? 90, 15, 5, 2 그리고 미염은 72시간, 비역은 5일 미만입니다. 다 더하니까 189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자, 국제운전면허증은요, 77번. 틀린 것은, 바로 서장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죠. 국제운전면허증은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을 하고 그리고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리얼은 맞죠. 국내 운전면허증이 정지 취소가 되면 국제 운전면허증도 같이 정지 취소가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리얼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78번에 보면 예국인 어리 하면 보세요. 우리 외국인 어리의 국제면허증을 미국에서 발급받았어요. 유효기간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런데 78번 2번에 보면 발행한 날부터 1년이다 해서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이다.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문제. 자, 국제운전면허증 OX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는 맞습니까? 자, 외국에서 발급받은,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외국에서 발급받은 어른, 우리나라에서 비사업용 자동차는 운전이 가능하죠. 사업용 자동차는 원칙은 안 돼요. 예외적으로 렌터카, 대형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해서 운전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 틀렸죠. 제일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닙니다. 오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하고는 왜 틀렸습니까?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은 왜 틀렸죠? 국제운전면허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도로교통협약 가입국이 있어요. 상호 간에 통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하고는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중국 가서 운전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입된 나라 상호 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고 부분에 대해서 83번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그림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그림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림이 다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83번, 1번.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신호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10일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천재지변동원에서 납부할 수 없다. 그러면 해소일로부터 며칠 이내? 5일 이내 납부하면 됩니다. 7일 이내가 아니고 5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85번 한번 볼까요? 통고처분 불이행자니까 요게부터 해당되는 거죠. 그죠? 10일 이내 납부를 해도 납부하지 않으면은 만료된 다음 날부터 20일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1차, 2차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법칙금 납부기간 경과된 사람에게는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법칙금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입니까? 100분의 50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86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보세요. 자, 내가 면허증이 없어요. 없고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겁니다. 면허증 없이 운전했죠. 술 먹고 운전했죠. 그러니까 한 개 행위로 두 개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질적 경합입니까? 상상적 경합입니까? 상상적 경합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번 문제를 보면요. 자, 경찰공 1번 보세요.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 주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 사전 절차로서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때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하면은 이거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식을 했다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응을 하게 되면은 음주 측정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90번은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에 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트를 가동하기 위해서 히트를 걸었고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렸다. 이거 운전입니까? 운전에 해당되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3번. 사실은 뭐 판례는 우리 이론에서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 법령에도 판례가 있는 바람에 제가 지금 넘어가지 않고 한 몇 문제씩 건드려보는 겁니다. 자, 93번에 보시면 도로교통법 실내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마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보행자 신호, 녹색 등이 전멸을 하는 때 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를 해야죠. 당연히 시작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주의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죠? 또 우리가 또 직접 보행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파란불인데 건너자마자 빨간불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 앞으로 뛰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운전자는. 자, 94번 볼까요?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인데요. 자, 1번에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운전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의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 속도 이하 감속 운행할 주유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가 맞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자동차 원동기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 추진력에 의해서 자동차 움직였다. 이거 운전에 해당됩니까? 이런 경우는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 어떤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1년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한 개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하다, 상당하지 않다. 상당하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 4번이 정답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7번도 보겠습니다. 97번. 자, 2번 틀렸죠. 택시 운전자인 갑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합니다. 적색등하니까 직진 못하고, 그다음 우회전 자세는 파란색이 되겠죠. 빨간색이니까, 그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빨간불이가 직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우회전을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회전을 하다가 어뢰 승용차를 충격하여 어뢰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 보고 출발한다. 자, 직진할 수 없죠. 빨간색이니까. 우회전을 하다가 달려오는 차와 부딪힌 거예요. 이런 경우는 신호 위반 아닙니다. 왜? 우회전 자체는 파란색이니까. 우회전해가 가는 그 도로는 파란색이니까 신호 위반은 아니에요. 운전자 부주의가 되겠습니다. 부주의 운전이 되겠죠. 그죠? 신호 위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268페이지에 보시면 특례 12개 예외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자, 가음하여 신중하게 철길 앞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린 성격이 무시해서 화가 났다. 이걸 12개를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거리 미약보, 통행 우선순위 위반, 이거는 특례 12개 예외 조항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에 특례 12개 예외 조항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가지냐 이 말이에요. 다 속합니다. 아시겠죠? 다 속한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특례 12개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미연하고 미흡, 안전거리 미약고, 통행 우선순위 위반입니다. 나머지는 12개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자, 특례 12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미연, 가속이죠. 10km가 아니고 화면 보세요. 20km 초과가 되는 거예요. 10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12개 항에 속하지 않아요. 그 다음 비업, 정지선 침범한 경우도 12개 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는 것은 미연, 디귿, 비업에서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면은요, 특가법이 나옵니다. 특가법은 어떤 경우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제한합니까? 아닙니다. 인피사고는 도로냐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뭐예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가도 특가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3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번이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인피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그건 특가법이죠. 그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니고 특가법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가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쉬워요. 물피사고는요. 물피사고는 도로교통법이고 인피사고만 난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고
인피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면 특가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9번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또 한번 보세요. 10번 문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10번 문제는요,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돼 있어요. 자, 밑에 해설해 보시면 치상사고가 나옵니다. 합의하면 공소권이 없고 합의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있어요. 그런데 합의를 하든 하지 않았던 공소권이 있는 경우가 있죠. 도주했을 때,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때, 특례 12개 항에 속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10번에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황성 침범이죠. 주황성 침범은 특례 12개 항에 속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합의를 하든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공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의미로 성취하여야 됐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11번에 보시면 안전거리가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아셨죠? 자, 운전자가 위협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차가 제동되기 시작하기까지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동 시작해서 정지까지를 뭐예요? 제동거리라고 그러고 이를 더하면은 정지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통사고 조사 규칙도 바로 문제만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밑에 용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용어 정도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이죠. 차가 완전히 뒤집어지면 전복이지만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차가. 그래서 다마스라는 차 있죠? 레이 같은 차, 이런 차들은 빨리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회전을 해버리면 차가 옆으로 누워버려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자, 3번도 한번 볼까요? 가장 적절한 것은 대형 사고 하면 3명 이상 사망, 2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인데 교통사고 조사 규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사망자는 며칠 이내 사망한 것을 말하죠. 30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15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뒤에서 들이박아버리면 그거는 뭐예요? 추돌이라고 추돌.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앞에서, 정면에서, 옆에서 들이박으면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4번 주어가 서로 자리가 바뀐 거죠. 그렇게 보시면 나머지는 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보세요. 앞에 설명드렸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가면 도로교통법이 아닙니다. 특가법이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물피사고는 도로교통법이 맞아요. 사람만 다치게 했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은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가중 처벌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부분. 자,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명함을 주고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도착하기 전에 병원에 가지 않겠다 하여 이송을 못하고 있는 사이 사고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뺑소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이게 틀린 겁니다. 자, 14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 처분을 받아 신호 위반에 대한 법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신호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가실 치사상제 재책을 물을 수 없다. 이건 이거죠. 법칙금도 내야 되고 업무상 가실 치사상제도 성립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법령도 다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시법 해서 아마 뭐 조금만 더 하면은 1단계 강론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틀 정도 하면은 다 마무리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자, 다음 주 화요일쯤부터는요, 2단계 총론. 그래서 다음 주에는 2단계를 다 문제를 풀 거예요. 3단계는 사실은 한 하루 이틀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화요일쯤 되면 종강이 되지 않겠나. 기출심화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생각하고 있냐면은 6월 28일, 6월 28일쯤 되면은 아마 기출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주 정도 시간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문제 그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마지막 최종 문제풀이 60일 작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